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로부터 남쪽 40마일, 인구 11,000명의 작은 도시 옥멀지를 아시나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카콜라 공장, 코카콜라 기념관과 원주민 부족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져 언론, SNS까지 난리가 났죠. 2022년 10월 9일 아주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32세 마크 차스타인, 30세 빌리 차스타인, 29세 알렉스 스티븐슨, 32세 마이크 스파크스. 이름에서 보여지듯 마크와 빌리는 친형제지간이죠. 평균 나이 30세의 건장한 4명의 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보통의 실종 사건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보기에도 정황이 맞지 않았고 그 어디에도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범죄와 관련된 강력 사건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도 뭔가 좀 석연찮습니다. 4명의 남성을 제압하려면 그럴 만한 공간, 그럴 만한 인원,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 다수의 목격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이나 아니면 고성 같은 소란을 절대 피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가족들은 SNS와 언론을 통해 실종 소식을 알리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5일 후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들, 하반신이 잘린 채 발견된 여러 구의 사체였습니다. 과연 그 4명의 실종자가 맞았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들은 또 누구인 걸까요? 오컬트 스토리, 자전거를 탄 4인의 실종 미스터리 편입니다. 기이한 실종. 우선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초 실종 신고자는 알렉스의 어머니로 일요일이었던 10월 9일 친구를 만나러 나간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스는 지역 헬스케어 시설에서 일을 했는데 평소에 책임감이 강해 절대 일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 11시 교대 근무가 있어서 분명 집에 왔었어야 했죠. 자동차가 없던 아들을 항상 차로 태워주었던 어머니다 보니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언가 이상의 몇 시간 뒤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필 당일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나가지 않았던 거죠. 통신데이트 요금을 전부 다 쓴 상황이라 배낭과 지갑 그리고 자전거만 타고 그냥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가출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분명 돈도 많지 않았던 상황, 금방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래 하던 일터를 향해 갔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 그 다음 포인트는 항상 만나던 그 친구 3명. 어머니는 급히 전화를 돌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목격은 옥멀지의 한 주택, 바로 그곳에서 저녁 8시경 나갔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세상에 알려지자 이들을 봤다는 목격담도 접수가 되었는데요. 거의 이틀 뒤였던 화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걸 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살아있던 걸까요? 정말 뭔가 심경의 변화 때문에 단순 가출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목격담을 토대로 CCTV를 확인해봤지만 실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현지 경찰은 이 4명 중 2명이 핸드폰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2명 중 1명, 바로 마크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전화를 먼저 걸어봤더니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이들이 이동한 동선은 최초 옥멀지 방향 서쪽에 있는 폐차장을 좀 들렸다가 그 이후 머피 주유소라는 곳을 들리고 기름을 넣은 뒤 슐터 근처의 한 폐차장을 다시 향한 것으로 기록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마크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갔거나 혹은 스스로 전원을 끈 상태로 확인이 된 것이죠. 일단 이곳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폐차장을 중심으로 CCTV, GPS 그리고 지형이 좀 거칠다 보니 드론까지 사용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지요. 더불어
통화에 대한 영장을 제출해 통화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 자체에다가도 영장을 제출해 계정의 활동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생존 신호가 있을까봐였지요. 궁금합니다. 사실 성인 남자들이다 보니 단순 가출일 수도 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멀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1000명당 51명이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죠. 즉 이곳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은 무려 2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실종 5일 후인 10월 14일 오후 2시 옥멀지 경찰서에 끔찍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다시 가서 자세히 보니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신고 위치는 오클라호마주 동부 디포크강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들이 말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시신은 토막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시신 중 일부는 팔다리가 잘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망자 마크의 아내 제시카 체스테인은 너무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든다.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여전히 내 차고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존재하는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지 않다. 신생아인 아이와 4살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답답한 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멀지 경찰서장 조 프렌티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 살아있을 줄 알았다. 다수의 인간 유해가 발견된 건 진실이다. 하지만 주말에 실종된 남성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 우리도 어떤 답변을 주기보다 우리 스스로도 질문이 더 많은 상황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가족들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이 시신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10월 17일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DNA 유전자 검사 결과 그들이 맞았습니다. 공식 사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4명 모두 토막난 시신이 맞았으며 또 하나 직접적인 사인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총상이 발견된 겁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총을 쏘고 난 뒤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강에 유기하고 사라진 것이었죠. 이 내용이 밝혀지자 알렉스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과 그 친구들이 여러 번 총에 맞았다. 사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던지셨습니다. 여러 발 총에 맞고 허리를 반으로 자른 다음 강에 던져서 썩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 시신 중 누군가는 팔도 잘랐다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지요. 시신을 이렇게 만드는 건 마약 카르텔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즉 조직이 나서서 지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 4명이 갑작스럽게 총기와 시신 훼손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범인이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이들은 전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시신만 발견된 아이러니한 상황. 분명 범인들의 모습은 한 명보단 다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우선 유력 용의자에 대한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져버렸다. 그 남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죠. 이 미스터리한 남성은 옥멀지에서 여러 개의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전하는 파란색 PT 크루저가 월요일 오후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발견되었죠. 아니,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차가 발견되었고 극단적인 가능성,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난 뒤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방문했던 폐차장의 소유주가 바로 이 남성이었기 때문이죠. 시신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금요일날 밤에
이 남성은 수사당국에 협조를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이 4명의 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이 돌연 토요일날 잠적을 해버립니다. 분명 유력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 그리고 차는 다른 곳에 버리고 사라졌다.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의혹을 받았던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어깨 뒤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도 가리키고 있지요. 이 남성의 이름은 로버트 스키너. 그는 2012년 1월 총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에게 총을 쐈을까요? 바로 경찰이 용의선상에 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2010년 1월 특수 상해죄에 대한 부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토요일날 도망가기 전에 보호관찰을 하고 있던 보안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폐차장에서 6명의 떼강도를 만났는데 너무 놀라서 그 중에 하나한테 총을 쐈다. 나머지는 달아났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 과연 어디 간 걸까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저희는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은 이미 검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 18일 플로리다 경찰이 검거 소식을 밝혔지요. 그가 검거된 혐의는 차량을 절도했기 때문입니다.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 데이토나 비치 쇼스에서 검거가 된 것이었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금요일날 와서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해놓고 토요일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플로리다 방향으로 말이죠. 그리고 검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차를 버려두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고 향했다. 결국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남성의 정체는 이름 조 케네디였습니다. 물론 조 케네디가 무조건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익명의 제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였지요. 익명의 제보자가 말하길 히더릭이라는 말, 이걸로 있어서 무언가 함께하자는 걸로 초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싶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뭔가 일종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용어로서 무언가 큰 돈을 벌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범죄는 아니지만 좀 나쁜 행동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큰 돈을 얘기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은 마약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했던 마약 카르텔, 정말 연결되는 대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먼저 제시했던 사람이 조 케네디가 정말 맞는 걸까요? 그 조 케네디가 이들을 자신의 폐차장으로 유인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 걸까요? 실제 이런 의심을 했던 이유도 사실 있었습니다. 알렉스 스티븐슨과 빌리 체스테인은 각각 2013년 15년 그리고 2014년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돼서 뭔가 크게 한탕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폐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옹월지 경찰은 어떻게 이 남자가 범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걸까요? 그 안엔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10월 9일 오후 5시 30분 자전거를 타고 보여드렸던 빌리의 집에 갔다가 그 뒤 1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던 폐차장 인근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곳이었죠. 거기에 주인이 바로 조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군데의 폐차장을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조 케네디 거였죠. 전화는 오후 7시 55분까지 계속 그 주변에 폐차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게 되는데 그게 약 10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폐차장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소유주도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그때 핸드폰이 갑자기 꺼집니다. 배터리가 꺼졌거나 혹은 누군가가 일부러 껐거나 혹은 핸드폰을 부셨거나 이런 상황이었죠. 10시 55분쯤 핸드폰이 꺼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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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리고 경찰은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GPS에 핑이 찍힌 부분들을 확인해봤는데 마지막 위치에 무언가 이상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겁니다. 바로 폭력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위치가 찍히면서 어떻게 폭력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찍혔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반응. 우리가 쓰는 워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박동, 맥박에 대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0이 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사망시간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물론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였던 그 어떤 폐차장에서도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이 발견됐거나 총이 발견됐거나 혹은 시신을 훼손하는 데 쓰였던 것들이 발견됐거나 그런 게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범인이 맞는 걸까요? 범인이 아닌데 어떻게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살인에 연관되어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아직 옥멀즈는 케네디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플로리다에서 현재 조사를 받기 때문이죠. 데리고 오는 데까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는 범인이 맞을까요?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는 혼자였던 걸까요? 대량의 폐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갑자기 돌발스러운 행동,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처음일까요? 조 케네디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의심스러운 성격이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30대인 4명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몇 가지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니 근데 어떻게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지? 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플로리다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신상 공개, 얼굴 공개에 대한 게 주마다 뭐 약간 기준은 다르다고 하지만 특정 범죄 이상하면 무조건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굴이 까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넘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조 케네디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60대인데 과연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총을 쏘더라도. 그리고 시신에 대한 정확한 정황들은 외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멘트들을 좀 보다 보면은 되게 의아하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총을 쏘면 상대방이 나머지가 이렇게 제압을 한다거나 저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총을 맞아 사망했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뭐냐면 폐차장을 운영해요. 이건데 폐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어요. 근데 시신을 훼손해놓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 안에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구가 있고 기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폐차장 내에서, 폐차장이잖아요. 뭐 압축기도 있고 이 안에서 그냥 할 수도 있던 건데 이걸 왜 굳이 시신을 마치 보란듯이 외부에다 그렇게 내놨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약 카르텔의 경고 메시지 아니냐라고 그래서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자기 소유의 땅이니까 자기가 물어도 되는 판국에 왜 굳이 이러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간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고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어. 저도 이 영상까지가 지금 유튜브에 업데이트 될지 뒤에 나온 내용이 합쳐서 업데이트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현재 용의선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최소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오펜스가 그 조 케네디랑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한 것 같아요. 물론 살인에 대한 거나 훼손에 대한 거는 뭐 아직 증거를 찾는 건지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좀 확실한 거 아니어서 뒤에 뺀 건데 그 이제 좀 약간 사이트들 보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글 남기는 거라서. 근데 보다 보면은 사체 훼손이 굉장히 정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교했다라는 게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흉기로 했다, 작은 흉기나 톱 같은 걸로 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거칠잖아요, 표면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교하게 확 했다는 건 이제 기계로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다가는 이제 팔까지 훼손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어떤 작업장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죠.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로는 조 케네디의 폐차장 안에서 발견된 건 없는 거니까. 그럼 그것도 참 이상하죠. 일단 자전거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폐차장이다 보니까 뭐 압축해서 눌러버려서 없애버리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기계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런 걸 없앴으면서 왜 시신은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유족들은 카르텔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틀어졌고 그런 거를 대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범했고 너무나도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좀 얘기인데,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살해 과정도 그렇고 훼손 과정도 그렇지만 유기 과정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유기 과정도 이게 지금 체구가 작지가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흔적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내부 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번 옮겨야 되잖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신 발견 장소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던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옮긴 흔적인 거라서. 이거 어디 갔니? 제가 좀 바로 이거 지금 이거 뒷이야기는 너무 라이브라서 바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거 영상 어디 갔냐? 여기가 그냥 다리 밑에 강의 그 옆에 있죠. 그냥 그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시신을 찾는데 좀 오래 걸렸대요. 이게 좀 이렇게 다 퍼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조 케네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면 도대체 그게 누구일까라는 부분들하고 붙어 있는 거고, 조 케네디는 왜 이렇게 많은 폐차장을 소유하고 있을까부터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은 정보들이 외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인데, 이제 뒷이야기고 마지막. 마약 카르텔이어도 무섭다는 거죠. 이게 마약 카르텔이어도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대놓고 한 거예요. 이게 마치 진짜 보란듯이.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경찰들이 들어올 텐데 분명히 이러면.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그런 문제라서 이건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조 케네디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 범인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얘다 이게 아닌 거야. 혹시 모르니까 상황은. 일단 걔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절도 있으니까 걔도 살기 위해 도망을 친 건지, 아니면 걔도 약간 일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 요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하도 우리나라에 이제 SNS에 기사가 터지면서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도 이제 먼저 진행을 해봤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